그건 필수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91번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또 정신없이 막 중구난방 건물 인면에 붙어있는 간판들, 그리고 길거리에 즐비한 입간판들, 이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가장 큰 시각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동시에 문화적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은 극도로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이러한 점은 자본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자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곳에서는 어떤 경험이 가능한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은 서울의 길거리 풍경을 만들어내고, 이는 짜깁기 된 키치함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간판을 정갈하게 정리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간판들이 즐비한 그런 풍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이러한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고 열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한국의 간판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간판을 텍스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라스베가스나 홍콩의 화려한 간판 모습을 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생겨나는 일명 감성 카페나 식당 등은 간판을 크게 만들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간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경쟁사회 안에 속해 있고 그 이면에서 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피드를 꾸미는데요. 그곳에 어떤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 그곳의 위치는 어딘지 간판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보다 함축적이고 감성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은 또 다른 간판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게를 미니멀하게 꾸미고 간판을 달아놓지 않더라도 사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간판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경쟁 사회 속에서 간판은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성입니다. 간판은 비단 근생 건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어느 건물에나 존재하고 단독주택이라는 큰 프로그램 안에도 거실, 안방, 주방, 화장실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자 간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판이 문 앞에 거실, 안방, 화장실 이렇게 이름을 써붙여 놓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간판은 조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태원 짜깁기 집은 짜깁기 된 키치함으로 보여지는 서울의 길거리 풍경을 재해석해 보여줍니다. 주택의 프로그램들은 여러 종류의 평범한 직육면체 매스들 사이에서 실의 특징에 맞는 조형을 외부로 드러내는데요. 한국의 주거 형태 중 가장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출입로와 면하는 사이트 특성상 주택은 아파트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주택 각 공간의 프로그램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으로 드나들고 또 대로변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한국적인 주거에 대해서, 한국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이는 한국적인 주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며 또 일종의 도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의 평범한 직육면체 매스들 사이에서 실의 특징에 맞는 조형을 외부로 드러낸다는 것을 드로잉과 사진들을 통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입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전형적인 경사지붕 형태의 포치를 통해서 입구성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답다고 느껴진 조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미끄럼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방을 연결하는 미끄럼틀을 외부로 노출시킴으로써 밖에 있는 보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신남, 재미있어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내부 타일이나 배관을 밖으로 드러내서 공간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원래는 기능적으로 사용되던 굴뚝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조형 요소로 사용하는 변주를 통해서 주방의 위치를 유쾌하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서재 외벽에는 책장 형태의 조형을 붙여 서재의 위치를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거실 앞에 덧붙는 이러한 썰룸 매스는
거실에 거실다움을 보다 강화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계단 조형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부 공간이 어떠한지, 사람들의 이동 동선은 어떠한지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하게 배치된 H형광의 철골 구조물을 통해 튼튼하면서 단순한 창고라는 공간의 느낌을 외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태원 짜깁기 집은 오늘날의 한국성에 대한 자본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철된 한국 사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며 단호한 긍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작해 주세요. 그냥 하나 여쭤보면 그런 그 앞에 작품 설명에서도 쓰셨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기주의로 점철된 한국 사회를 확고하게 인식하는 것은 뭐 누구나 동의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단호하게 긍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가라는 거를 처음 지난 그 1차 심사 때부터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긍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좋아서 긍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긍정한다는 말일 텐데 그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포착했던 한국의 어떤 간판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길거리 풍경이 당연히 어떻게 딱 생각해 봤을 때 긍정적인 거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러한 점을 저희는 이제 한국성이다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성을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어떤 지향해야 될 그런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간판을 또 정비해야 되고 다른 모습으로 바꿔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한국성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일련의 생각 자체를 긍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김효 교수님이 처음에 그 설명할 때 쓰셨던 글에 있는 문장을 약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주제 설명글에서 단호한 긍정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는데 그게 비판적이지 않은 긍정을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것과 함께 사실 이제 이것도 일종의 어떤 캐치와 콜라주일 텐데 그게 무언가를 모방하거나 또는 충돌시키고 모아서 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그 간판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시작한 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은 이제 다 상업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쨌든 안에 그 활동의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인데, 주택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러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러한 조형 요소를 간판의 어떠한 것으로 사용을 하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일단 사이트 자체가 전형적인 한국 주거로 대표되는 아파트 출입로에 면하는 곳이고 그곳에 위치한 사이트에 단독주택을 이렇게 간판을 통해서 드러내는 형태로 설계를 하면서 이것이 비단 프로그램의 일부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의문을 던지게 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을 던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네, 서재원 소장님 말씀하실 거 네. 있으실까요? 네, 저도 잘 들리죠? 네.
네, 김혜용 소장님 의견과 거의 유사한데요. 그 간판을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중요한 한국 사회 사인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저도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뭐 간판이 어쨌든 달리는 건 결국엔 상업시설, 내가 나를 더 잘 팔기 위해서 간판을 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주택의 프로그램이 간판같이 나를 공간을 선점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연결 지점이 조금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긍정을 간판에 대해서 진솔하게 긍정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간의 형태로 지금 나타났는데, 형태로 가져올 때 굉장히 그 프리미티브한 도형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굉장히 정제된 도형으로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작가의 태도가 간판을 긍정적으로 단호하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태도와 이게 동격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단호하게 대해서, 끌어들여오는 태도와 그 다음 말이 잘 안 들리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씀. 간판을 진심으로 이렇게 확 끌어안으려고 하는 태도와 네. 계획 안에서 그 굉장히 말끔하게 정리된 도형으로 나타난 작자의 태도가 같은 태도인지, 같은 태도인지. 예,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들은. 네, 일단 처음에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이 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사이트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아파트 단지에 드나들면서 집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떤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굳이 밖으로 뭐 엄청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나 그런 의무가 없지만 이 보여주는 뜻은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어떤 조형들이나 튀어나와 덧붙여져 있는 요소들을 보고 건물 안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상하고 하게 하면서 어떤 한국적인 주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간판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끌고 온 거랑은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판이 더럽게 막 텍스트로 돼 있어서 붙어 있는 모습 자체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발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로 뭔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형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형으로 뭔가를 표현해서 조금은 정제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어떤 길거리 풍경에 비해서는 그 본질을 갖고 와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형은 저희가 요 앞에다 두고 가시면 되고요. 네, 이번 팀은 발표가 모두 끝났으니까요. 밖에서 잠깐 대기해 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형 좀 보여주세요. 모형이요. 모형을 그냥 보여달라고. 이거 꼭 뭐 질문이라기보다 네. 주거에 간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수많은 브랜드가 이미 어떤 간판보다도 더 확고한 음. 그 사인으로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겉으로 조형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약간 그 메스를 덧붙이는 방식의 설계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 이미지를 조작하는 방식은 제니스나 건축의 평면을 짜고 흔히 말하는 건축적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는 조금 신경을 덜 못 쓰게 만든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이비주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삼촌과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삼촌이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면서 네모반 듯한 건물을 말고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봐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요즘은. 이라고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 비슷한가? 강변북로를 지나며 보이는 아파트의 파노라마를 보면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소셜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송기령은 책 그냥 하지 말라에서 요즘 SNS상에서는 국룰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말합니다. 유난히 남들과 비슷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 의식으로 이는 빅데이터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겨울철 명동에 가면 하나같이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것도 튀지 않고 남과 비슷해야 한다는 집단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을지로의 골목길은 이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인쇄소, 철물점, 공구상 사이에 빨갛고 노란 조명에 하플 술집과 카페가 공존합니다. 허름한 대로변 뒤편에는 노가리 골목이 있어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이비적이라고 말합니다. 집단이 규정한 정상성을 위해 쇼윈도 가면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가면으로는 본질적 다름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속에는 눈에 띄는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연상케 합니다. 서툰 위장으로 가려진 개성은 낯설음으로 다가옵니다. 사이트는 일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의 밤리단길에 위치합니다. 마스터 플랜으로 지어진 신도시는 20여 년이 지나 유기적인 도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주택은 일자형 그리드 필지,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모양과 주택단지, 신생 카페, 그리고 음식점 사이에 살짝 꺾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이비 주택은 익숙하지만 낯섭니다. 익숙함과 낯설음의 간극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사이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이비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낯설음 하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인면입니다. 1층의 거실과 주변에는 1층의 거실과 주방은 각각 주변의 흔한 쇼룸과 레스토랑의 모습처럼 보여 보행자의 이목을 끕니다. 더브라이트의 거실과 주방은 초록색 대리석과 월넛 우드로 마감되어 있어서 자신의 럭셔리함을 주변에게 과시하는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내 보행자는 2, 3계층의 인면이 주변 건물과 형태만 비슷할 뿐 창의 기능을 하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인면임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낯설음 두 번째,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근생, 다세대 주택, 빌라는 1층에서 바로 건물로 진입하거나 계단 실내에 붙어 있는 현관에서 바로 세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비 주택은 1층에 입구가 있는 주변의 건물과 달리 현관이 2층에 위치합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각자의 방으로 향하는 3개의 문이 보입니다. 모형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2층에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 1층의 도로면의 면에 있는 거실과 주방과 달리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낯설음 세 번째, 사이비 주택은 초록색 대리석 벽을 기준으로 집단과 개인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도로면에 면한 1층의 거실과 주방은 집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개인들의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현관 덕분에 실제로 사용자들은 거실을 거치지 않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낯설음 네 번째, 개인들의 공간은 2.4m 폭의 길고 좁은 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소하지만 아까의 방 구성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구성원들은 각각 2개층 또는 3개층의 공간을 자신만의 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고 좁은 벽은 각자만의 개인들의 내밀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길고 좁은 벽으로 가득한 민수의 침실입니다. 영자와 영철의 침실은 콘크리트 벽면이 야외 테라스 쪽으로도 올라와서 내밀한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은 집단으로부터 벗어난 내밀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낯설음 다섯 번째, 이제부터 1층부터 평면을 보겠습니다. 집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지럽혀진 것처럼 건물의 남쪽 메스는 요철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보이는 북서쪽 인면은 정갈한 듯 보이지만 각자의 개성이 각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는 감출 수 없는 본질입니다. 개인들의 방은 단면상에서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얽혀 있기도 합니다. 도로면에서 보이는 인면들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사이비가 난무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듯 보이지만 하나씩 들춰보면 전혀 다른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모호하고 너와 다르지 않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면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장술입니다. 하지만 위장은 위장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발생하는 낯설음은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평범한 가족, 비슷한 건물인 척하는 사이비 주택은 익숙하지만 낯설고 낯설지만 익숙합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아닌 거죠? 어떤 의도인지는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입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가지고 온 데는 어쨌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면이 그렇게 사입이라는 이름을 입으면서까지 저 콘크리트로 저 인면을 가짜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제목을 사이비라고 한 이유는 나름대로의 조금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은 저희의 소망도 있었고, 그리고 사이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같아 보이지만 속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한국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사이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걸 콘크리트로 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데, 일단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그 주변 이렇게 저희 사이트 주변에 있는 건물의 인면을 보면 저희는 되게 이런 한국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 클리셰적인 인면 그리고 건축적 언어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콘크리트로 그 클리셰적인 면모들을 표현한 이유는 콘크리트는 그 시공할 때 덮여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가 가진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한국 사회에서 되게 뭔가 어떤 걸 보여주고자 하지만 그걸 굉장히 단순히 어떻게든 그런 모습이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를 한국성으로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콘크리트는 되게 이 클리셰적인 인면 표현들을 고려하고 했다기보단 그냥 그 형태기만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1층의 거실과 부엌을 이렇게 유리로 거리에 노출시켰잖아요. 그 의도가 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그게 작동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을 위해서 거실이라고 하는 사적인 영역을 거리에 계속 노출시킬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저희는 거실과 주방이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일단 이 사이트 주변을 바라보면은 일대에 이제 이태원의 경리단길 또는 망리단길처럼 신생 카페나 핫플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거기도 가구 쇼룸이나 아니면은 레스토랑처럼 보이기를 원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집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실제로는 거실보다는 각자의 방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길고 좁은
그리고 하지만 더블라이트의 공간 또는 복층의 공간 이런 곳이 있는 각자의 방에서 더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네, 서재훈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집단 의식 국룰 그 집단 의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지금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하시는 대답을 분들이 해주셔야 시간이 계속 가거든요. 저희는 네. 집단적인 의식을 한다고 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고 현실 저희 지금 한국선 자체의 단면을 끊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그러니까 익명적인데 속은 완전히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벌써 아돌프 로스가 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한국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 않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 바깥에 이런 그 이미지적인 장치 빼고 나서 타이플로지로 들어가면 그냥 그 3명이 사는 공유주택 같은 타이플로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특정 세대를 위한 주택인가 하는 의문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성이라고 하는 주택이 각자 각 방에 혼자 있으면 충분한 젊은 세대들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으로 한국성을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다를 테니까 그런 점에서 왜 이런 타이플로지의 주택을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단 단독주택이라고 프로그램을 명시받았을 때 단독주택의 구성원들이 진짜 개인들의 집합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가족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방 구성원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익명의 이름들,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구성원들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인면에서 인면에 있었던 모양을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이 시각적으로는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평면의 유형에서는 그게 또 이제 일상적으로 보지 못했던 유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평면에서 보면 보통은 길 쪽으로 창을 내서 창에 접해서 어떤 실드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텐데 그걸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다른 면으로 창을 내서 그 바깥과 이제 뭐 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길쭉한 어떤 타입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맨 앞에 콘크리트 벽면이 사실 건축적으로 가장 큰 제스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과 평면과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물 전체로 봤을 때는 2개의 벽이 중요한데요. 맨 앞에 도로면의 면에 있는 콘크리트 벽면과 대리석벽. 도로면의 면에 있는 콘크리트 벽면은 집과 집 밖을 구분하는 경계이고 대리석벽은 집의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벽입니다. 근데 타이플로지로 봤을 때는 이제 건물이 왜 뒤쪽에 있냐? 근데 사실 이제 뒤쪽에서도 정원 쪽으로 나가는 문도 있고 아니면은 뒤쪽에 채광을 위해서 더 남쪽으로 빛을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요철이 있어서 발생합니다.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생활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이크 그대로 놓고 가시면 되고요. 모형은 이따가 3시 10분쯤 오셔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케아노스의 집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한국성이라는 주제를 풀어내기 전에 특정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성되었었는데
만약 절대적으로 진리를 정의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다른 결론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까닭은 진리를 포착하기 위한 논의 자체가 끊임없는 생성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에서도 한국성을 포착해내기 위한 노력 또한 생성의 과정이었을 것이며 이 또한 유의미한 논의들이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발제문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1세대 건축가들이 전통의 형태를 현대의 재료로 표상하는 방식이 제안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그들의 후기 지수들이 체와 마당, 구성의 개념을 공간화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두 논의 이후에도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이 중 저희가 추가로 포착한 유의미한 논의는 전통의 형태나 구성이 아닌 시스템과 구축을 현대의 기술로 재해석하는 시도와 전통을 통해 정의되는 한국성에서 벗어나 근대 이후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성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논의와 방점과 한계 혹은 상징 등으로 대변될 수 있는 지점을 건축적인 요소로 치환하여 인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인면들은 주택의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 느슨하게 연결되어 순수한 방을 발굴해냅니다. 논의를 대변하는 인면들은 공간을 이미지로 정의하려 하지만 순수한 방 그의 정황함으로 생성의 가능성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은 패러디와 오마주의 파노라마로 나타나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모순 혹은 해악으로 다가오며 끊임없는 생성의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이유는 앞서 제시한 논의를 저희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는 인면은 H형 철골을 통해 한옥의 주심포 가구 구조를 모방했습니다. H형 철골을 구성하는 이중의 선 형태는 얇은 기둥과 부재 중첩으로 이루어지는 주심포식 한옥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철판 슬레이트를 통해 얇고 가벼운 처마의 끝선을 은유합니다. 이 인면은 주심포의 공간적 기능, 구조적인 작동, 철골의 재료적 특성보다는 원본의 형태적 표상에 충실한 첫 번째 시도의 상징입니다. 순수한 방은 유리블럭과 폴리카보네이트를 통해 저항합니다. 인면의 형태적 표상을 존중하여 창호의 격자를 살리되 형태 전체를 흐립니다. 이렇게 관측되는 형상은 다시 형태를 불분명하게 하여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인면은 반외부 공간과 다양한 접합과 구성과 가변적 공간을 통해 구성됩니다. 방의 테라스로 이어지는 개구부는 방 내부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분할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폴딩 도어를 통해 평면적 변형과 확장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체와 마당, 차일과 분합문 등의 개념적 해석을 주장하는 두 번째 시도의 상징입니다. 순수한 방 개구부의 투사와 철제 난간을 통해 정합니다. 다른 요소를 배제한 개구부의 투사와 아르누보 철제 혹은 한국 단독주택의 철제 난간 같은 중의적인 의장은 이 인면의 장면이 한국의 것인지 미국의 것인지 유럽의 것인지 불분명하게 하여 논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 인면은 한옥 가구 구조의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구조물을 보여줍니다. 한옥의 가구 구조를 도식화하고 목재를 통한 압축력 저항 방식의 가구 구조를 철제를 통한 인장력 저항 방식의 구조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새로운 구조물을 제안합니다. 투명한 파사드는 그 구조물을 전면에 노출시키므로 전통과 구축과 시스템을 재해석하는 세 번째 시도의 상징입니다. 순수한 방은 커튼을 통해 정합니다. 반투명한 커튼은 구조물의 실루엣만을 남겨 도식의 이미지를 남기고 순수한 방과 인면 사이의 빈 공간을 만듦으로 또 다른 생성의 잠재성을 만듭니다. 네 번째 인면은 근대 한국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병치하는 방식입니다. 보일러와 주방을 향해 나아가는 가스 파이프, 배기구, 실외기, 환기팬 등의 한국 주택가에서 찾을 수 있는 파편들을 배열하는 것은 지금 한국의 도시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와 파편들을 통해 한국성을 포착하려는 네 번째 시도의 상징입니다. 순수한 방은 이러한 기계들을 두꺼운 인면을 만들어 이 요소들을 인면 안으로 보호하고 내부를 투명하게 하여 차고, 주방, 다이닝, 기계실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장면은 마치 인면의 안과 바퀴 뒤집힌 듯한 풍경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영토에서 논의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네 가지 논의의 인면은 익숙한 얼굴을 하면서 섞이지 않고 독립된 상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인면에 종속되어 있는 건축 요소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되 공간적, 기능적, 시각적으로 중첩되어 낯선 풍경을 만듭니다. 사이트는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북적 마을입니다. 사이트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단층 주거지로 각 인면을 구성했던 익숙한 면면들이 펼쳐져 있는 동네입니다. 이 인면들이 주택이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두께를 가지고 각각의 서비스 공간, 방, 거실 외부 공간에 기능을 부여받습니다.
이로 인해 생성의 방과 접하는 내부 켜가 생기고 생성의 방은 마치 또다시 새로운 내 인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각 내부 켜는 외부 인면켜의 계구부를 그대로 투영하기도 하고 특정 재료로 투명성을 조절하여 외부에 대응합니다. 서측 인명의 경우 좁고 긴 경사의 골목에 대응하여 한옥의 처마와 툇마루를 연상케 하는 외부 공간이 형성되었고, 반투명한 재료와 전통 건축을 은유하는 형상은 필터를 한 번 거쳐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남측 인면은 나머지 세 면 중 유일하게 저지대를 향하고 트여 있어 외부를 그대로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큰 보이드를 형성하고, 구조와 생성의 방은 반투명한 패브릭을 통해 연결되기도 끊어지기도 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동측 인면은 주택에서 사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의 대부분을 수행하면서 외부로는 중의적인 의장이, 내부로는 궤구부의 투영이 이루어지며 모든 건축 요소의 중첩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생성의 방은 하늘거리는 커튼의 자락이나 바닥에 비치는 공포의 그림자, 기계적인 이미지 등 여러 요소들의 충돌 및 간섭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공간의 이미지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오케아노스는 그리스어로 세상 끝의 바다입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 바다를 보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러 나섰지만 근데 그 바다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통해서 제국을 통합하고 동서에 연결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성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성이 정의가 가능한지 허상인지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한국성이란 미명 아래 시도되는 모든 논의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과 건축을 제시합니다. 끊임없는 생성과 과정이 지금 한국성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재원 소장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 소장님. 네, 잘 봤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인면을 각각 측면에서 정치하는 것이 이 주택에 혹시 어떤 기능 혹은 뭐 주택이라는 프로그램하고의 어떤 관련이 이점 주택에서 얻는 이점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이런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 이제 각 인면에 표현했던 그런 어떤 의정적인 요소 부분에 그런 것들과 주택의 각 면에 대응시켰던 기능들이 정확하게 1대1 대응을 하진 않지만 뭐 계구부가 뚫려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혹은 외부 공간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지 어디는 크게 보이드를 줘야 되는지 등은 분명히 이제 그 인면을 고려하는 요소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도 투영됐다고 생각하고 평면을 고려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박정현 편집장님께서는 질문이. 그 가운데에 있는 보이드 되어 있는 공간 순수한 방으로 설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방이 이 주택에서 갖는 기능, 역할 그리고 설명하실 때 인면의 여러 절충적인 요소와 저항한다, 부딪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방을 저렇게 내부에 거대하게, 그래서 결국 주택의 평면은 미음자처럼 만든 이유도 결국 순수한 방을 가운데 설정했기 때문일 텐데, 그 순수한 방이 갖는 이 주택에서 역할 또는 뭐 역할보다 상징적 의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순수한 방이라는 게 처음 아주 이제 계획의 초반부터 등장했던 개념인데 처음에는 아예 아무런 기능을 부여하지 말자. 물론 이게 그 어떤 현실적인 개연성은 그 스케일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근데 그 아무래도 이 공모전 자체가 지향하는 그 지점이 어떤 좀 상징적이고 실제로 이제 유저가 이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공간감, 실제 공간을 사실 되게 많이 상상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기능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저희가 지향하는 개념을 더 극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기하학적으로 통제를 한 그게 있거든요. 축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순수한이라는 개념은 물론 이제 각각의 면들은 개별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 나온 성격이 있는데 얘는 어떤 그것도 부여하지 말자라는 데서 순수함도 있고 기하학적인 순수함이라는 것도 중의적으로 좀 담고자 했습니다. 네, 김혜영 소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게 잘 봤고요.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병치이고 콜라주일 텐데 그 콜라주를 하는 방식을 아주 엄격한 형식을 가지고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렇게 뭔가 충돌시키는 어떤 방식과는 또 다른 어떤 그 효과를 본인들이 의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서지원 소장님이 질문했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면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면에 어떤 방향에 어떤 면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땐 중요한 것일 것 같거든요. 그게 사이트에서 어떤 방향으로 면에 있다라거나 또는 내부 공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인면 안에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고려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빨리 네. 네,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이 좀 잠깐 이제 혼동을 해서 이 다른 요소들을 뭔가 콜라주하고 병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저 정사각형의 각각의 인면이라는 아주 완결된 형식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그 기하학을 통제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좀 더 이제 극적으로 그래픽적으로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불완전하게 공존하는 이런 상황을 정말 그냥 되게 단순한 기하학 내에서 보여주는 게 제일 보여주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당연히 주체의 기능에 효과적으로 좀 같이 놓기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병치하는 것보다 어떤 규칙 안에서 그 병치하는 것이 단순히 나열이 돼 있다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단순히 배열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면은 이미 답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일 것인데 그것이 아니니까 어떤 절제와 그 제한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논리 안으로 집어넣고 싶다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면 사실은 이제 뭔가 아까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논의들이 무언가를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엄격한 형식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다가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무언가가 새롭게 생성된다기보다는 인면의 효과로 남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생성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유저를 직접 공간을 향유한 유저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혹은 뭐 그냥 건축가가 의도를 해서 이렇게 놨으니까 그걸로 된 것이냐라고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이런 스터디들을 좀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인면이 그러면은 교차하고 충돌하는 그런 당연히 프로그램적으로 충돌하는 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그림자가 병치되면서 시각적으로 어떤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제 1차 이후에 저희가 디벨롭했던 내용은 이제 가운데 어떤 행위를 이제 넣어본 그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행위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그렇다면은 이 단순히 행위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기만 해도 이 안에서 유저가 어떤 다른 스스로의 생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모형은 5시 10분에 찾으러 오시면 되고요.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20번 팀 하우스 어몽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른 사이트는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작은 대지입니다. 실제로 제 할아버지께서 살던 대지여서 한두 번 가본 적이 있고 사이트에 큰 특수성이 없는 평범한 점이 끌리기도 했습니다. 길 건너에는 카센터, 하남돼지집, 횟집이 있고 뒤쪽으로는 주거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세 개의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지인들의 주거 공간입니다. 이 공간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네모난 방인데도 거주자의 다양한 사물들과 생활 양식에 따라 공간이 다양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공모전의 주제인 한국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을 때 한국성은 소비성과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있는 모든 사물과 공간들은 갈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극도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사회질서나 도시계획 등 큰 변화들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에 둔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비성과 유동성이 매 순간 그 순간에 합리적인 선택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사도 많이 다니고 자주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집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소비되어 없어지는 공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전형적인 집이 수행했던 많은 기능은 이미 도시 전체에 녹아들었습니다. 코인 세탁방, 식당, 카페, PC방, 모텔 등은 앞으로 지어질 또 다른 전형적인 집들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을 불필요하고 중복적으로 만듭니다. 어떤 이의 집에는 주방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이의 집에는 침대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이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의 집에는 작은 수족관이 있을 수도 있고 커다란 드레스룸이 있을 수도 있고 턱걸이 기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계하는 집이라는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주거 형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설계하는 이러한 집이라는 것의 모호함과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각 공간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용도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했습니다. 철조 구조로는 간단한 보와 스틸 각재 기둥을 이용하고 기둥 간의 스판이 길게 4m로 하고 평면을 3개의 베이로 나누어 넓은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약 8.8m에 9.5m의 널찍한 평면에는 다양한 가구와 설비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건물 한편으로 정리하여 각 층에 대략 25평의 열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열린 공간 속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벽을 세워 다양한 공간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평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한 층은 문화생들과 자주 작업하는 소설가의 생활 공간이 될 수 있고 한 층은 신혼부부의 전형적이지 않은 주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밀한 공간과 사무 공간을 나누거나 여러 명의 사적 공간을 구분할 수도 있죠.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에 널찍한 공간은 각 세대로의 입구 역할도 하긴 하지만 각 층의 베란다와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력을 위한 작은 단열신과 단백질 보충한 식사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외장재로는 시멘트 패널, 타일과 같이 얇은 물질들을 사용했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을 보면 필요에 의해서 건물 밖을 겹겹이 물질의 레이어를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종이를 오려서 옷을 입는 듯한 가볍고 피상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2.7m의 여유로운 층고를 두어 공간이 넓고 여유로운 공간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숏 섹션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내부 벽들은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필요에 의해서 세우고 옮길 수 있는 유동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롱 섹션에서는 각 층의 다양한 주거 공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에서는 더블라이트의 높은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건물이 대조동의 예의 바른 이웃이 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대지 주변에 있는 상업 건물들은 대부분의 리본 윈도를 이용해 넓은 시야와 넉넉한 채광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의 사적인 공간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설계안도 리본 윈도를 이용하여 건물 내의 용도를 드러내지 않고 중립적인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좋은 채광과 넓은 시야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용이하여 내부 공간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대로변에 맞닿은 인면은 하얀 타일로 덮고 골목길 쪽으로는 인면은 회색 시멘트 패널을 이용하여 마치 전면에 하얀 인면이 흰 종이에 그려진 인면도처럼 산뜻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연신내대로에서 바라본 건물의 인면입니다. 얇은 리본 윈도우로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건물의 반대편 빌라를 바라보는 방향의 인면입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남쪽으로부터 햇빛이 잘 들게 창의 크기를 대로변 쪽 인면보다 크게 하였습니다. 대지의 북동쪽으로 난 골목길로 들어오면 대지와 붙어있는 조금은 기이하면서도 재미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의 인면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사용하지만 다른 건물들과 다르게 원형의 계고부를 갖고 있고 중간중간에 검붉은 페인트를 두르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 인면은 이 골목의 풍경을 방해하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하학적이고 널찍한 벽이 인상 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건물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만 마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수줍은 아이처럼 조금은 눈에 띄고 싶습니다. 1대 300 사이트 모형입니다. 1대 50 모형입니다. 연신내에서 바라본 건물의 모습과 건물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우스 어머머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네, 소장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게 몇 세대가 사는 건가요? 층마다 각각의 세대가 있는 건가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 가족이 살아가지고 한 층에 한 명씩 이렇게 살 수 있는 널찍한 방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고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각 층이 이제 더 이상 같은 가족이 살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어서 각 세대 다른 세대 여러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상상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일단은 아주 무덤덤한 외부의 인명과 그 안에 내부를 이렇게 무심하게 놔두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그 가능성들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우리가 그 무성성을 한국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기는 하거든요. 어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게 건물이 이 사이트 자체가 도시 서울에 위치하기도 했고 이게 주거 공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단순히 건물 내에 다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 기능들이 이제 도시 속에 녹아 있고 뭐 만약에 카페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식사 같은 것도 딱히 집에 주방이 없으니까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다 도시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주거 공간을 벽으로 무슨 기능을 이 방들 무슨 기능들을 다 주면서 다 제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잘 만들어진 근생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어떤 한국적인 방향이냐 또는 어떤 가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직도 충분히 납득되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설득을 좀 해달라고 네. 부탁이에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게 근생의 공간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미래를 내려봤을 때 이 다세대 뭐 건물들의 기능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제 원래 살던 주인이 이 건물을 팔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유동적이면서 계속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는 게 맞춰서 건물을 설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건물을 봤을 때는 근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근생과 주거 공간이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주택, 한국에서 전형적인 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각 실별로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에 대한 욕망은 점점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도시 속으로 빠져나가고 다양한 주택들이 생길 것 같지만서도 또 정반대의 현상은 한국에서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비슷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근생 같기도 하고 뭐 1900년대 중반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지어졌을 법한 건물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정돈되어 있고 잘 조율되어 있는 건 틀림없으나 너무나 익명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국성이라고 하는 게 익명적인 거야 라고 설정할 수 있으면 또 모르겠으나 이게 한국적인 것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논리적으로 말로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 더 하실 거는 없으시고요. 제가 한마디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건축적인 지식은 많이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건으로 제 팀원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느낀 점이 과연 길거리를 걸을 때 이제 눈에 띄게 다른 패션이나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 이제 큰 메인스트림에 녹아들고 그 옷도 이제 검은색을 많이들 입는 것처럼 차들도 이제 회색 계열, 무채색 계열의 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눈에 띄는 건 한두 가지. 오히려 이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이제 안에서 큰 공간을 내고 그거를 이제 개인성을 더 자기 원하는 대로 커스텀 메이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서지현 소장님도 비슷한 네. 네, 하시는 거면 더 네, 첨언하실 저는 1차 때 볼 때, 약간 좀 그 물리적 건축에 대한 체념적 상태 같은 걸 나름대로 느꼈거든요. 그런 게 있었나요?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건축의 물리적 공간, 물리적 실체, 건축적 공간, 그러니까 그런 물리성에 대해서 건축이라는 어떤 물리적 실체에 대해서 약간 체념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냐, 이 프로젝트에. 물리적 그렇죠. 실체에 대해서 체념적인 어떤 뉘앙스가 있냐. 있냐. 예, 저는 느꼈는데 있냐 그걸 물어봐. 제가 좀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 아, 제가 이게 한국말에서 질문 자체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약간 네, 그 소장님께서 더 높이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이건 저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좋게 봤는데 조금 더 모르겠어요. 제가 본 방향으로는 저는 좋게 봤는데 이게 건축은 건축이고 속껍데기는 속껍데기다라는 거를 되게 체념적으로 던졌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컨텍스트에 따라서 인면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컨텍스트에 따라서 오히려 만들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내부 공간은 사는 사람들이 다 꾸밀 거니까 오히려 뭐 벽체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 금방 이사 갈 건데, 그러면은 책장이라든가 뭐 옷장 아니면 뭐 커튼 이런 걸로만 다 구획해서 속에 내부 공간에는 아무런 그냥 뭐 벽체가 사실 구조 벽체가 아니긴 하지만서도 그것도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되게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가졌던 그 개념들을 더 극단적으로 저는 끌고 왔으면 좋은 프로젝트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약간 더 이제 못 간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제가 이해한 게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저희 요 모형은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사 빌라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성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특징은 한국인의 정입니다. 정의 사전적 어휘는 사랑이나 친근감 따위를 느끼는 마음인데 한국인의 정은 낯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정이라는 것은 다분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낯선 이는 개인의 영역 안으로 침범합니다. 처음 본 이발사가 나의 출신 학교에 대해 묻기도 하며 이사를 온 사람은 본 적도 없는 이웃에게 떡을 돌립니다. 정은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이며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침투에 의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한국 도시의 상황 역시 위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길거리를 따라 도보로 튀어나와 있는 어닝과 간판들, 건물 외벽에 붙은 시래기, 배관, 불법으로 증축된 테라스와 데크 등은 외부의 영역을 끊임없이 침범하고자 합니다. 특정 영역을 향해 일방향적으로 침범한다는 점에서 그 메커니즘은 정과 닮아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드러나고 도시로 침투하는 기능을 가진 요소들의 무작위한 병치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오마주합니다. 가설된 모습을 영구적인 형태로 바꾸고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이미지를 맥락 없는 다른 이미지로 바꿉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것들은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도시로 재침투합니다. 얼핏 보면 장식 같아 보일 수도 있는 기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기능인지 장식인지 헷갈리게 하며 초현실적 도시에서 또 다른 초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주택이 위치하는 곳은 가로수길 옆에 작은 사거리 모퉁이입니다. 대지 주변으로는 상가 건물이 있는데 튀어나온 천막과 데크들, 외벽에 매달려 있는 시래기, 건물의 인명과 상관없는 개별적 간판들은 공독의 영역으로 침투하고 그것을 점유하고자 하는 지금 한국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신사 빌라트라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각 브랜드의 메가스토어, 인기 있는 카페, 식당 등이 가득 들어찬 곳에 뜬금없이 놓여있는 주택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두 세대가 거주하는 새로운 신사 빌라트를 계획했습니다. 도로로 침투하고자 하는 욕구의 삼각형 볼륨과 침투를 막고자 하는 욕구의 담장이 서로 충돌합니다. 이때 도로로 침투하고자 하는 집의 욕구를 집 내부에서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방이 거실로 침투하는 형식을 마찬가지로 적용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상황이 나타나는 배치도입니다. 도로를 향해 침투하는 삼각 볼륨과 거실을 향해 침투하는 삼각 볼륨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필수이긴 하나 공간을 잡아먹는 화장실은 도로와 거실로 침투합니다. 시래기, 담장, 베이 윈도우는 도로를 향해 뛰쳐나갈 듯 서 있습니다. 인면의 모습입니다. 도로를 침투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마찬가지의 욕구를 교묘히 감춘 채 서 있는 건물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거실에서 방을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로 방의 볼륨이 거실로 튀어나옵니다. 신사 빌라트의 상황을 배치 모델로 살펴본 모습입니다. 1:50 모형입니다. 평면에서 저희가 표현하고자 했던 요소들을 모델에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좌우측 단면 모형입니다. 단면 모형에서 역시 도로를 향해 서 있는 장식, 베이 윈도우, 담장, 시래기를 살펴볼 수 있고 거실로 침투하고자 하는 방의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식을 통해 은폐된 침투 욕구는 도로 측 인면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뒷집을 면하고 있는 후면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도했습니다. 그 결과 전면과 후면의 인면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정면에서 보면 도가 돌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중 일부는 뒤에 시래기를 숨기기 위한 장식입니다. 베이 윈도우와 베이 윈도우를 모방한 담장은 담장과 외벽 사이의 공간을 점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동시에 인면에서 같은 도형이 반복되며 초현실적 이미지를 만듭니다. 베이 윈도우를 아랫 원역 장식들이 바닥에 접하며 실제로는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히 편복도를 점유합니다. 얼핏 보면 아파트의 편복도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각 방 구성원이 한 가족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계단실은 저희의 공통된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계획했습니다. 저희 셋은 단독주택에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모두가 20년 넘게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계단실을 떠올릴 때 저희 셋이 공통적으로 떠올린 것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어두컴컴한 아파트 계단실이었습니다. 그 경험에 기인하여 계단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게 하고 계단창과 난간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밝습니다. 철저한 기능으로 여겨지는 배관을 장식적 요소로 치환하고자 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이름처럼 신사 빌라트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그 이름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건축법상 1m 외격거리에 의해 생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마저도 점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거실의 단차에서 드러납니다. 모형으로 그 공간을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분위기의 모습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신사 빌라트였습니다. 참고문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재원 소장님께 질의응답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재밌게 잘 봤는데, 저는 정의라는 것의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도로로 침투해 있는 아까 뭐였죠? 그 실외기라든가 워닝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결과적으로는. 어, 각각의 요소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한 어떤 침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풀어내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이상입니다. 네, 김효영 소장님 질의응답 있으신가요? 이거 리모델링 아니죠? 이거 신축이죠. 근데 그냥 보면 리모델링 같기도 하고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어떤 인면 또는 평면 형식의 유형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우선 단독주택이라는 설계 과제를 받았을 때 되게 막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독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 필지가 있는 곳에서 예를 들면 분당의 전람회 주택단지라던가 그런 곳에서 어떤 건축가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는 것을 저는 보통은 단독주택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주택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런 단독주택의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뒤쪽에 좀 낮은 곳들 혹은 높은 곳들에 있는 저희가 오랫동안 봐왔던 적벽돌의 연립주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서 먼저 떠오르고 저희 경험적으로 먼저 떠올랐어서 이거를 연립주택처럼 설정을 하고 그 형식을 따라야겠다 이랬던 거는 아닌데 이 설계 과정에서 어떤 그 주변 도로에 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근생에 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인면으로 어떤 요소들을 돌출시킬지를 결정하면서 디자인을 쌓아 올린 거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저희 기저에 깔려있던 어떤 저희가 흔히 보는 연립주택에 대한 이미지,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라는 이야기부터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침투한다라는 단어도 있었고, 근데 그게 어떤 측면으로는 저 장식들이 그러면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들인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러니까 사실은 신축이니까 굳이 저기 없어도 되는 실외기까지도 굳이 앞으로 이제 내고 구조 돌출되지 않는 구조나 전혀 사실은 기능적이지 않은 프레임이나 원형 어떤 요소들까지 그 기능적이지 않은 장식들을 보여주는 게 그 정의나 침투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 셋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의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셋은 그걸 되게 시니컬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친근감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게 어떤 저희에 대한 어떤 저희의 사생활에 대한 침투라고 여겼던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궁금하지 않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고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다 보니 이 건물로서 그런 걸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에게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 현대 건축에서 장식이라던가 혹두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건물 인면에 굉장히 강하게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게 도로에 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쪽으로 그것들을 다 쏟아내듯이 밀어붙여가지고 그 부분에
되게 과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함으로 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껴질 수 있는 불편함이 저희가 정을 생각했을 때 느끼는 그 감상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장식들을 앞쪽으로 되게 쏟아내려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네, 박정희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점 되게 불편한,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참가자 선생님들께서 정이라고 하는 거에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추출해내 가지고 그걸 어떻든 건축적으로 시각적으로 구현해 내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노리는 효과가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강조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또는 프로젝트가 뭐 사회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너네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것들을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튀어나온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또 주춤했던 게 단무를 또 한번 가리는 것 같기도 해서 뭘 노리는 효과인가?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어떤 침투의 제스처가 실내 가족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또 어떤 맥락인가?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취하는 제스처와 가족을 위한 취하는 제스처가 뭐 같아서 안 될 건 없지만 같게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저희가 또 이 한국, 특히 서울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제 설명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제가 요새 어떤 콜드플레이나 그런 영상 매체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되게 혼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렇게 간판들이 너무 형형색색으로 나와 있고 네온 사인들이 나와 있는 모습이 혼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굉장히 초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저희 셋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초현실적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저의 개인적 경험상 주변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 미니멀한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한번 인정을 해볼 수 없는가, 그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임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드러냄으로써, 계속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그게 처음엔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도시 상황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러한 이미지로 치환이 될 수 있다. 이 이미지가 누군가에겐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겐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건물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디자인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집과 도로의 관계, 그 관계가 이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 역시 저희는 좀 시니컬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평면을 먼저 놓고 설계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관찰한 건 거실이 되게 쓰기 좋게 되어 있고 각 방들이 그 거실에 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 사회가 꼭 그렇게 가족 구성 단위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워낙 개인성이 중시되는 시대다 보니 이 방의 어떤 볼륨에 의해서 거실이 형성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 메커니즘을 적용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거실이 좀 장방향으로 길어지고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집의 평면과는 좀 그런 거실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모형은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저희 5시 10분쯤 네, 다시 회수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11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박재용, 정유정 조회원입니다. 네. 저희의 작품 이름은 여러 명의나 여러 겹의 나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단 하나뿐인 나라는 사람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내면의 층위들을 두고 그런 여러 겹의 가면을 쓰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고유함을 찾았고 그런 부분을 담은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MBTI가 대유행인데요. MBTI는 성격의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여서 한 검사인데 최근에는 모든 가치가 동일화되고 타자의 욕망만을 따라다니는 이런 시점에서 뭔가 우리만의 고유함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고유함을 찾는 시도를 MBTI 같은 것을 통해서 해보려고 해도 한 개인의 고유성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공통적인 기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의 고유성에 대해 고유성을 찾아내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성 또한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공통적인 기질로 한국성을 표현하며 답습하는 시도들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보편적인 기질들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에서 좀 우리의 내밀한 욕망과 집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욕망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르꼬르비지에의 근대성은 르꼬르비지에가 붕 떠져 있는 건물과 옥상 정원을 가지고 싶었다. 이런 욕망들이 정리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래서 한국성을 팀원들끼리 저희 개인적인 욕망들을 통해서 한국성을 찾는 단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팀원들의 취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팀원들은 그래서 각자 자신들만의 비밀을 고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뭐 나무 밑동만 보이는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있는 게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자기는 다 내다볼 수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없는 그런 투명 인간과 같은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내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에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어느 정도 주택이라 할 만한 것들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 대응되는 3가지의 겹을 두고 그리고 구덩이를 파거나 뭐 언덕과 같이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공간들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열려져 있으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느낌이 들길 원했고 또 주택에서 거실이나 그 주방과 같은 그런 특정한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성들을 조금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실들을 담은 집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창하지 않고 그냥 저희의 내밀한 그런 욕망들을 담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어떤 다양한 특징들이 이게 나온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단순화되거나 아니면 그냥 다양성을 나열하는 걸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중첩돼서 어떤 복합적인 어떤 내용을 가진 어떤 하나의 주공간으로 나오길 바랬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잘 중첩돼가지고 다양한 깊이 있는 의미를 만들길 바랬습니다. 이제는 약간 좀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설계를 진행한 대지는 메루니 마을의 한 모퉁이 대지인데 이 대지가 재밌는 점이 4개가 면한 상황이 다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되게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 또한 다양한 어떤 컨디션에 맞춰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떤 그런 여러 겹의 나를 어떤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한 대지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는 공원이 있고 뒤쪽에는 커뮤니티, 앞쪽에는 대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인면도 조금 다 달라질 수 있고요. 이거는 일단 300대의 모형으로 제작을 한 모습인데 이걸 보시면은 인면 또한 서쪽에 나무가 많은 곳에는 적절하게 열린 공간 그리고 남쪽에 어떤 주민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서 인면도 약간 다 다르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욕망은 겹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겹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게 아니라 엄청 깊이감을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주거 환경에서 이런 다양한 겹을 이루고 살아간다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만들면서도 어떤 새로운 어떤 저희 욕망이 담긴 어떤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델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외부 쪽에 있는 돌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살짝 띄워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어떤 내부의 속살 같은 건축의 유리와 그 안에 있는 또 복도, 그리고 텐마루, 그리고 안쪽에 있는 커튼 월에다가 마지막에 중정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이렇게 레이어들이 하나의 이렇게 시퀀스에 담기면서 깊이 있는 어떤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벽이 없는 또 주거를 또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저희의 되게 욕망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다양한 높낮이가 있고 위에서 지붕처럼 덮어주는 공간, 그리고 아래에서 받아주는 공간, 그런 걸로만 이게 공간이 구성되면서 하나의 어떤 시각적인 연결감을 유지하면서도 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약간 그런 거를 제가 해보고 싶었고, 그런 걸 단면으로 표현이 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명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이라는 게 그냥 거실, 주방 이렇게 불리는 게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이라는 게 아까 만들었던 다양한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다양한 어떤 개성을 부여받길 바랬는데,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된 모습이고, 저희가 이번에 적립주택을 진행하면서 주택 공모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성을 찾아서 그걸 주택으로 표현해라라는 어떤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엄청나게 보편적으로 좋은 한국성을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만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통해서 이런 걸 찾아보려고 했었고, 저희의 개인적인 욕망이 혹시 괜찮지 않냐, 너도 괜찮지 않냐라는 공감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진다면 그것이 한국성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일단 욕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서 설계를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부장님. 네, 잘 봤습니다. 공간도 그 겹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평면을 굉장히 재밌게 푸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복잡하고 오밀조밀한 평면에 비해서 단면은 또 굉장히 뭔가 형식을 갖춰서 풀어주셔서 그 대비가 주는 게 저는 좀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하신 얘기에 동감은 돼요. 그러니까 한국성이라는 게 어차피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아주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찾아서 모아 나가다 보면 그게 한국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는 동감은 되면서도 사실 아직 좀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면에서 무언가를 캐치해서 찾아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면이 어떤 성격을 대변할 수 있다는 그 조금의 더 개연성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집의 유형은 설명을 안 해줬는데 그렇게 좀 보이는 측면은 있거든요. 중정형의 뭔가 이렇게 그 겹이라는 게 약간은 채 나눔 같은 형태가 보이기도 하고, 뭐 건축 형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건축 형식은 조금 그런 측면이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 설명은 아직 저한테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약간 이런 겹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단면적인 부분들이 어떤 기존에 있었던 형태를 조금 따라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런 부분들을 근데 어휘를 조금 사용해서 어떤 저희들만의 내용을 좀 더 바꿔서 한번 또 얘기해 보는 거에서 좀 더 한국성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를 들면은 어떤 이렇게 여러 겹을 쌓는 시도는 되게 엄청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동일한 벽을 이렇게 쌓는 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다양한 더욱 다양한 아예 다른 것들, 아예 돌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진짜 커튼 같은 것들 아니면 유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연 같은 것도 하나의 레이어가 돼가지고 그런 다양한 겹을 만들어보는 시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기존의 것에서 좀 더 발전된 어떤 저희만의 조금 디자인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현 부회장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내밀한 욕망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욕망이 내 순수한 개인의 욕망인가라고 물으면 아니잖아요. 저는 타자의 욕망을 또 욕망한다라는 말이 벌써 근대성 시작할 때 해겔이 정식화한 이래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욕망에서 출발하되 그 욕망이 만들어져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라든가 뭐 그게 한국적인 조건이라든가를 건들 때 욕망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내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이게 한국적인 거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리들을 조금 더 설정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설명하실 때는 그 설정들이 조금 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인 한해서 이 주택을 점유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택에서 간단한 질문은 이 주택을 어떤 사람이 산다고 설정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떤 뭔가 특정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생산적인 활동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평면에서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데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티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자기가 만든 작업물들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하고 같이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도 있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발휘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저 공동체가 사는 집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정해두고 하지는 않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서재원 소장님 간단하게 코멘트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한국성을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주택이 물리적으로 뭐 한국성적인 걸 가지고 있느냐, 뭐 한국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성을 찾는 하나의 또 방법은 저는 작가의 태도에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사실은 한국성을 저는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내가 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뭐 쉽게 말하면 한국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뭐 말이 안 되거나 이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왜 그게 특히 한국성이라는 걸 찾을 때 왜 그게 더 중요한가를 조금은 더 저도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그 결국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한국성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제 질문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논의가 굉장히 맴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주 최초의 시작점에서 그런 설정 혹은 당위성을 조금 더 찾았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모형은 뒤쪽에 이동해 주시고요. 이따가 5시 10분 좀 넘으셔서 찾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장 현대적 불안감과 편리한 해결책을 주제로 참가하게 된 588번 참가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라서 계속 긴장하고 있었더니 지금 이미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도 힘내서 이번 정리임학생 건축상의 마지막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유추를 하실 수 있듯이 제 프로젝트는 담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담장은 사실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래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사실 우리에게 기존의 한국성으로서의 담장은 이미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에 굉장히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이때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둬서 바람을 통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때 외부인으로부터 건물의 내부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집을 짓는 재료가 변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집은 기후에 따라 변하기보다는 움직이지 않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때문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편함은 기계로 해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골목의 이 담장들은 내가 구매한 이 공간을 보이지 않는 어떠한 불안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불안이라는 것은 프라이버시 혹은 범죄와 같은 시각과 연결된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구매한 어떤 사회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담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담장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보다도 낮지만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담장은 요새와도 같아집니다. 이 안에서 함께 돈을 나누어 내서 공간을 공동 구매를 한 사람들끼리의 느슨한 관계, 연대에는 열광을 하지만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침범에는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담장을 허물 수 있는 논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구매한 공간에서 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만족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렇게 담장을 허물 수가 있죠. 결국 이 프로젝트 안에서 제가 설정한 담장은 미성숙한 개인주의와 공동체 없는 집단주의를 모두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제가 해석한 지금의 한국성, 우리가 마주 보아야 할 한국성입니다. 따라서 앞의 이야기를 주제로 주택이란 결과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선 외부인에게 무언의 경계심을 보내는 그리고 동시에 반박하기 어려운 완전 무결함이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면에서 보이는 두 개의 강한 선과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그 사이의 틈새, 그리고 대지 경계를 따라 쭉 둘러진 1.8m의 담장이 그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건물은 마포구 성산동 2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셀프 빨래방에 간판이 크게 붙어 있는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이 제가 선택한 사이트인데요. 이 주변에도 역시 2m 남짓의 담장이 둘러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진 않지만 제가 주로 거주하는 곳의 바로 주변이고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골고루 모여 있으면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한 한국 주택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택 안에서의 공간은 외부에서 전혀 추측할 수 없습니다. 1층 평면을 보시면 입구를 지나 걸어 들어가면 중정이 드러납니다. 대지 경계에 담장을 최대한 만들어낸 여유로운 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생활 공간과 취식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를 마루가 연결을 합니다. 2층에 슬러브가 튀어나온 곳에 처마가 생겨납니다. 2층에는 기역자의 메스와 넓은 옥상 정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메스 안에서는 역시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 옥상 정원은 텅 비어 보일 정도로 넓습니다. 정원의 난간은 인면상의 띠를 만들어내고 이 띠는 길거리에서 2층 건물의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 분리와 비움을 통해 만들어진 요유는 단면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중정을 중심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누릴 수 있는 빈 공간들이 보입니다. 이 건물의 모든 공간은 각각의 프라이빗함을 가지지만 담장 안에서의 외부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네, 내부자들의 여유를 좀 렌더샷으로 이미지를 해왔는데요. 마루와 중정 그리고 뒷마당, 거실, 부엌 모두 중정이라는 비움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 이제 2층의 작업실은 분리된 공간으로서의 여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유들은 인면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간과 이미지를 구성한 그리고 도면을 그린 의도입니다. 따라서 이 거리에서 건물은 이러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와는 흐름이 조금 다르지만 또 작게 의도한 설정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오지랖이라고 불리는 미덕을 건물에 함께 담았습니다. 이 두 개의 띠 앞으로 튀어나온 처마가 비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시 비를 피하는 공간이 됩니다. 나름의 이스터 에그 같은 거라고 할까요? 사실 나의 것을 뺏기지 않고 싶은 이 마음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별개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지랖이라고 불리는 어떤 입체적인 면모가 한국성을 더욱 알 수 없게 만들고 동시에 매력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프로젝트는 답이 아닌 질문으로서의 주택입니다. 현대인의 기저에 깔린 이 알 수 없는 불안은 경계를 시각화함으로써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결코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건재한 이 해결 방법이 과연 정답인지 질문을 던지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서지원 소장님부터 먼저 받아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네. 진짜 뭐 점잖게 하느라고 많이 참았는데, 근데 뭐 하여튼간 잘 봤고요. 일단 조금 더 하여간 저는 담장이 너무 세련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오지랖이라고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위장할 거, 밤을 통해서 위장하는 거면은 외부 담장 혹은 외부 매스에 대해서, 외부 매스의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변과의 어떤 조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변을 이용해서 나를 더 위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내부 공간에서 나타나는 완전히 다른 상황들을 더 희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학생이 의도한 걸로 따지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생각한 오지랖이라는 개념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담장을 치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네에 또 미안한 구석도 있어서 말이 좀 뭐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돈을 들여서 뭐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매스를 내보내서 뭐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뭐 가볍게 좀 뭐 이상한 방식으로 한다든가 뭐 이랬으면 조금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스토리가 크게 무리는 뭐 엄청나게 신선하진 않지만 저는 크게 무리는 없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세련된 게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답할 거 있으면 하세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 담장 혹은 외부와의 차단이라는 개념을 정말 어떤 두꺼운 벽을 지어버려서 표현을 한다면 이게 누가 봐도 너무나 부정적인 메시지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면을 좀 설정을 할 때 선택을 한 건
결국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이게 정말 정답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제 하나의 의도였기 때문에 일단은 인면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디자인이지만 그래서 이곳에 정말 살고 싶은 어떤 느낌을 주면서도 과연 이게 정말 정답인가? 그래서 이 돼지 경계를 따라 완전히 둘러져 버린 이 담장이 어떤 조형성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지만 정말 도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일인가라는 그 선을 좀 설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지랖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너무 길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제 주제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까 봐 짧게 집어넣긴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큰 흐름으로 잡은 게 아니라서 이제 메스를 조금 더 디자인할 때 첨가된 개념이라 그렇게 디자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정현, 네, 김효정 소장님, 네. 저는 사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오지랖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저택이면 담장을 저렇게 낮게 안 할 거예요. 보통 담장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니면 이제 얘기해서 판교나 뭐 이런데 이제 주택들을 보면 거기도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고 싶은데 담장을 못하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막아놓으니까 건물로 그냥 담장처럼 네. 중정 형태로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하는 이제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근데 1.8m 높이의 담장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어느 정도는 밖과 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가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한 네, 네, 어떤 그런 게, 그래서 그 오지랖이라는 게 오히려 약간은 그 어떤 경계선에서 뭔가 밀고 당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더 이해가 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집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규모를 크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경계 안에서 막 밀고 당기는 그런 느낌을 좀 막 이렇게 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담장도 저 정도면 대지 경계에 딱 쳐야죠, 사실. 근데 지금 많이 물러났잖아요. 그런 쿨한 태도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있기 힘들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되게 좀 더 작은 땅에서 막 뭔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내가 도덕적으로는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내 개인의 욕망도 챙기고 싶고 막 한 그 사이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얘기하는 것에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제가 참 고민을 오히려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1.8m라는 그 높이로 설정을 한 것도 완전히 네, 거리에서의 모두를 차단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어떤 경계로서의 최소한의 높이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박정현 부원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중간에 그러니까 그 주택 내부 정원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 거주자들 이미지들을 몇 개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그 설정 자체에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프라이버시를 즐기면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깔려 있는데 굳이 내외부를 그렇게 문제 설정을 하신 이유가 일단 하나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마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질문이라고는 코멘트를 드리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담장을 금하지 않은 곳에서 담장을 설치해서 이 문제를 설정하는 구도 자체가 약간 안전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건축적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장소라면 아까 김영선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 단위 계획은 담장하지 말라 그랬는데 건축가들이 어떻게든 도시의 맥락도 존중하면서
내부 거주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판교에서 약간의 뭐 그런 타이폴로지가 벌써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축적 가치가 더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에 대한 것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단독주택으로 좀 설정을 하면서도 일부러 담장을 좀 어떤 강한 중심 매개체로 설정을 한 건 말씀해주신 그 의도랑 의도가 결국 그 질문이 결국 답인 것 같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데 왜 우린 이걸 계속 만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모형은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50분이니까요. 20분 후 5시 10분에 모형 수거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